자정에 열리는 문. 비가 내리는 밤이면 사람들은 대개 집으로 돌아간다. 젖은 어깨를 털고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물기를 현관 앞에 두고 따뜻한 방 안으로 몸을 숨긴다. 하지만 세상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밤도 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서 돌아갈 문을 잃어버린 밤. 그런 밤이면 골목 끝에 찻집 하나가 나타났다. 낮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오래된 담벼락, 금이 간 보도블록, 주인 잃은 화분 몇 개가 전부인 막다른 골목.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치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밤 12시가 되면 빗소리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켜졌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작은 나무 문과 둥근 창문, 낡은 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찻잎 향이 났다. 잘 말린 국화, 오래된 홍차, 비에 젖은 흙, 그리고 누군가의 기억 같은 향. 찻집 안은 넓지 않았다. 창가에 2개의 작은 테이블, 벽난로 앞 긴 의자 하나, 계산대 옆에 낮은 책장이 놓여 있었다. 벽시계는 언제나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을 가리켰고 이상하게도 새벽 4시가 지나면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찻집 주인 윤서아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었다. 그녀는 겉보기엔 3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고요가 있었다.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본 사람의 눈,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자기 이야기는 꺼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닦는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손님이 오기 전에도 손님이 떠난 뒤에도 서아는 늘 하얀 천으로 찻잔을 닦았다. 찻잔은 모두 모양이 달랐다. 금이 간 잔, 꽃무늬가 흐려진 잔, 손잡이가 조금 비뚤어진 잔. 이상하게도 그 잔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찻집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계산대 안쪽 선반에는 2개의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검푸른 도자기 주전자였고 다른 하나는 달빛처럼 희미한 은빛 주전자였다. 서아는 손님이 오시면 반드시 그 2 주전자 앞에 섰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다. 이곳에 오신 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농담인 줄 알았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아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나는 잊고 싶은 기억을 위한 차입니다. 마시면 그 기억에 묶여있던 마음이 옅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차입니다. 마시면 차가 식기 전까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손님들은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들킨 사람처럼 침묵했다. 사실 이 찻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쯤 품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도 비가 내렸다. 가로등 아래로 빗줄기가 은색 실처럼 떨어졌고 찻집 창문에는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오래된 은색 찻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때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다. 딸랑.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젖은 우산을 든 여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 서 있었다. 마치 그 문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처럼. 서아는 조용히 말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셨겠어요. 여자는 그 말에야 겨우 한 발을 안으로 들였다. 찻집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바깥의 비소리가 조금 멀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따뜻한 차 안에서 천천히 끓기 시작했다. 여자는 이름을 박미정이라고 했다. 나이는 59. 젖은 코트의 소매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손에는 낡은 검정 우산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서아가 내어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다. 꿈속에 들어온 사람처럼 혹은 너무 오래 참아온 울음이 갑자기 터질까봐 겁내는 사람처럼. 정말 여기가 그런 곳인가요? 미정이 물었다.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서아는 따뜻한 물을 잔에 부으며 대답했다. 어떤 곳이라고 들으셨나요? 잊고 싶은 걸 잊게 해주는 곳이라고요. 그녀는 그 말을 하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잊고 싶다는 말은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다 잊고 싶다고. 하지만 정말로 잊고 싶은 것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억은 고통스럽더라도 어딘가에 자기 삶의 일부를 붙들고 있다. 잊는다는 것은 아픔만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아픔 곁에 있던 사랑과 시간까지 함께 희미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몰랐다. 서한은 미정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내려놓았다. 아직 선택의 차는 아니었다. 손님이 처음 앉았을 때 몸을 녹이기 위한 평범한 차였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미정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녀의 얼굴을 잠시 가렸다. 그 사이 그녀는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말했다.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 있어요. 미정의 어머니는 3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병이라고 했다. 약을 먹고 쉬면 좋아질 거라고 했다. 그러나 병은 사람의 몸뿐 아니라 집 안 공기까지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 냉장고에는 반찬보다 약봉지가 많아졌고 식탁 위에는 병원 영수증이 쌓였다. 미정은 회사와 병원을 오갔다. 퇴근하면 병실로 갔고 병실에서 집으로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인 뒤 다시 출근했다.